고민을 되게 하다가 청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결혼도 앞두고 계시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또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신혼집으로 계약을 한 집 같은 경우는 새 집이 아니고 수도권에 낡은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보통의 이 젊은 부부들의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 좋게 채무자분이랑 잘 계약이 협상이 돼서 선불로 한 거잖아요. 선불로 그럼 월세는 받는 거네. 받았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월세도 갑자기 받게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경기도 광주에 받은 것도 명도도 진행 중. 진행되는 건데 그것도 거의 다 됐어요. 계획대로라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갑자기 집이 세 채가 생긴 거고, 최근에 결혼할 집까지 남자친구분 명의로 해서 아파트까지 집이 갑자기 네 채가 생겼네. 선생님의 방향이 극적으로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되면서 집이 네 채가 생겼어요. 원래는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는데 선생님 30대 초락을 했죠? 32살. 32. 거의 3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다가 갑자기 올해가 되니까 집이 네 채가 생겼어. 선생님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예요. 연령대도 젊은 분이, 여성분이 또 이렇게 경매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처음에 수업 듣기 전에 연락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서 글을 남겨주셨던 게, 고민을 되게 하다가 청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결혼도 앞두고 계시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투자를 또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신혼집으로 계약을 한 집 같은 경우는 새 집이 아니고 수도권에 낡은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보통의 이 젊은 부부들의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또 뭔지도 궁금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너무 네. 물어봤죠. 첫 번째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부족감 없이 살고 싶다는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능력에 비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맞지 않다, 나는 더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무하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직장에 만족을 하지만 여기서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는데 방법을 계속 저도 찾았죠. 그 생각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나는 이 능력은 아니야 라는 생각. 나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냐면 회사 다닐 때 되게 난 진짜 좋은 회사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못 들어갔어, 그 회사를. 저도요.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에 그 회사를 들어간 건데, 그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막 성에는 안 찼지. 근데 이 월급을 받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겉으로 표현한 적은 없는데 속으로 항상 생각했지. 나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게 난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이 돼 있어. 선생님이 키처럼. 그러니까요. 나는 뭐든지 아무튼 커야 되는데 맞아. 안 큰 거예요. 제 능력이 이렇게 난 여기로 멈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대표님이 영감을 주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회사의 네, 대표님. 네. 그 일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맞는 인정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그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경매를 하시거든요. 네. 회사 대표님 덕분에 네. 저를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작년에도 그 반지하 빌라를 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장도 처음으로 자전거 타고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가고, 법원 따라갈래 하면 가고, 이런 직장이 어딨냐.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몰랐죠. 근데 나는 아파트, 왜냐면 아파트 사야 되니까. 나는 빌라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거주, 어쨌든 영감을 계속 받아서 경매는 언제든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당장 살 집도 좀 필요했고, 네, 현금 흐름, 결혼을 하면 어쨌든 출산이랑 육아랑 이게 연결되는데 불안감이 계속 있었죠. 수입이 끊기면 좀 그런 것 때문에 현금 흐름 이런 걸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뭐 폐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럼 저 네. 만나기 전부터 네. 입찰은 했었던 거네? 했었죠. 아파트만. 아파트. 그리고 지금 삶에서는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현금 흐름 쪽은 나쁘진 않을 거고, 두 분 다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걱정이 없을 건데, 결혼하시고 아기도 나중에 나오고 하면 선생님이 일을 지속하는 거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두렵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1년 전에 그 반지상 작가님 얘기해 주신 게 팍 떠올라서 바로 도서관에 가서 빌렸는데 하루 만에 다 읽고 아 이거 사야 돼 이러고 뭐 찾아서 듣는데 재미없기는 한데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저는 인정해요. 네. 받아들이고 네. 있어요. 네. 재미없다라는 게 쓸모없는 그런 의미에서 재미없다는 아닌 거를 네. 저도 알아서 그래요. 네. 지금은 거의 매일 보죠. 그래서 아, 대표님이 네. 힐링 영상을 보신대요.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뭐 뵙지는 못했지만 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의 취향인갑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 30대 초 여성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저희는 다른 그 아파트 뭐 월급 이런 거 좋아해서 막 이런 사연도 보냈거든요. 그 유명한 분. 네. 저희도 당연히 임대 아파트부터 청약 그다음에 경매 매매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는 일반 매매여야 되고 이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걸 생각해보자. 나는 돈이 필요했고 근데 돈이 많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투자용으로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이거 들어야 되냐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빨리 듣고 싶으니까 그냥 그거 물어봤더니 대기하면 된다 해서 그래 그동안 공부를 하자 해서 그러면 중간에 궁금한 게 네. 뭐 청약도 생각하고 아파트 입찰도 하고 매매로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 만나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결과가 나온 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없어요. 네.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아파트 경매를 한 3-4건 정도 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어서 일반 매매랑 별로 금매랑 차이가 그렇죠. 없다. 그걸 일단 딱 느껴야 돼요. 네. 단계가 그냥 경매가 로또. 싸지 않구나를 느껴야 돼. 로또다. 그렇지. 그래서 아파트는 아니야. 근데 한참 이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한 올해 초에부터 아니 작년 작년 저는 그냥 하반기부터 약간 재건축 아파트를 좀 노리자 해가지고 좀 어. 오래된 입찰을 네네네 네. 안 됐고 일반 매매가 금매 수준으로 사실 더 낙찰 비싸게 오히려 오히려 네. 이건 답이 없구나. 네, 없구나. 경매 아파트 탈락. 그렇죠. 그리고 일반 매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뭐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반지하 위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경매를 아예 모르는, 경매를 조금 입찰을 해본 사람이면 바로 알게 되거든요. 반지하는 난 태생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의 본질은 싸게 사야 되는 사는 건데 아파트 시장에선 싸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요새 좀 한정적인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저 2012년에 시작했을 때도 내가 왜 아파트를 안 했겠어? 그때도 100%예요. 그때도 일반 매매 가격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지, 안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정확히 느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경매를 이건 아니구나 해서 일반 매매로. 또 싹 돌았죠. 그래서 나도 70억 자산가처럼 퇴근하고 가봤어요. 그분이 근처- 그런 얘기를 좀 예, 해요? 예, 예. 막 제가 잘 몰라서. 그분은 이제 갭 투자로 하는 거니까 부동산 네. 시장에 특히 아파트로 접근한다 하면 뭐 갭 투자 네, 위주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수입이 끊기면 몇 년 네. 안에 일을 못 할 텐데 그걸 내가 안 팔면 손에 쥐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그 현실적으로 퇴근하고 가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투자 방법은 일반 매매를 할 때 부동산 가서 갭 투자 물건을 퇴근하고 편안한 마음을 항상 여러 군데 이렇게 동네, 둘러보면 네. 괜찮은 게 있을 거다. 이런 느낌인 건가 봐요. 거기도 이제 좀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라. 저희도 근데 이게 저평가된 이제 빌라를 사는 거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시세 차익이고 여기는 그렇죠. 현금 흐름 차이니까 그렇죠. 조건에 맞는 게 아니면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없었나 봐요. 너무 많으니까